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태원 참사. 지금 이 시각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4명입니다. 주로 10대와 20대.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고요. 서울 시청 광장 등 전국 곳곳에 추모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도의 목소리, 추모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실 그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어떤 정파적 성향 또는 정권의 뭔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각종 뭐 원인 진단,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소문을 유포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늘 있게 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수 여러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목 자체가 팩트 체크만 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팩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덕후라는 데가 있다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어떤 익명의 네티즌입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쓴 글, 이게 막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팩트 체크했다는 거 거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뭐 유사한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전보다 적었는가 물음표.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팩트체크인 것처럼. 예스. 그전에는 800명 정도 투입한 적이 있음. 올해는 2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고난 골목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물음표. 예스.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입된 경찰 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있는가? 물음표. 예스. 어디서 경호 인원을 빼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쭉 해서 뭐 한 7, 8가지를 마치 팩트 체크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해서 본인이 쓴 것처럼. 자, 그런데 투입한 경찰 알고 보면 2017년에 90명이었고요. 2018년에는 지역경찰 37명. 물론 2018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집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도 적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019년에도 뭐 이때도 코로나 때문인지 지역경찰 39명이 이태원 지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마찬가지죠. 2021년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때는 방역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100명 미만 뭐 이런 정도를 이태원 일대에 배치했죠. 왜냐하면 사실 뭐 사고라는 게 글쎄 뭐 100% 예방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한 곳에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곳 이런 거 중심으로 배치하게 돼 있죠. 올해는요, 코로나 이제 뭐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좀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아마 뭐 국민들이 좀 모일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태원 지역에 10만 명이 고루 분포가 돼 있다면 지금과 같은 압사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 이제 경찰이 사실 굳이 따지자면 할 말은 없는 거죠. 10만 명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운동장이나 뭐 어디나 이런 곳에 몰려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경찰력이 투입돼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뭐 통제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 주변에 뭐 한
3.23m 정도 되는 그 골목길, 그것도 경사가 지는데 뭐 대략 한 1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도면은 상당히 심한 경사입니다. 근데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그쪽 일대는요, 원래 그게 약간의 야산형으로 돼 있는 데기 때문에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뭐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래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야 됐나? 뭐 그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고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가면서 마치 이게 인재인 양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 비약이 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죠. 경찰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팩트 체크만 하고 싶다 여기에 보면 마치 경찰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필연적으로 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800명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200명, 올해는 137명이죠. 그럼 예전에 8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봤더니 과거에 코로나 뭐 유흥업소 뭐 이런 데 합동 점검반 이래서 800명을 그 편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800명은요, 무슨 이태원에만 800명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강남, 이태원 뭐 등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합동점검반을 다 합치니까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만 800명인 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찰만 800명인 것처럼 살짝 호도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 경찰 뭐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팩트를 살짝 비틀어 놨다. 어찌 보면 뭐 정면으로 비틀어 놓은 거죠. 이런 부분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니까 마치 이게 경찰이 대처만 잘했으면 사고가 안 난 것처럼 이거는 굉장한 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일방통행을 한 적이 있다? 그거는요, 이때가 아니고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있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명확하게 있었죠. 이거는 지금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 거기에 누가 무슨 행사를 주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장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경찰의 일반적인 통제 외에는 거기에서는 누가 뭐 어느 집에 들어가라든가 또는 어느 뭐 단상이 어디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이 거기로 자연적으로 몰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누가 뭐 주최 측이 있어서 뭐 자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뭐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런 안내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주최 측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2주 전에는 이루어졌는데 왜 아니냐? 2주 전엔 지구촌 축제라는 주최 측이 명확했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것도 생겼을 수도 있다지 뭐 반드시 필연적인 이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치 이번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특정 누군가가 잘못해서 또는 특정 무슨 집단이 잘못해서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대통령 뭐 경호 인력을 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 경호 인력은요, 경찰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경호부대가. 그러니까 그 경호부대와 이태원에 배치될 경찰 인력과는 완전히 임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제 모르고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팩트 체크를 다 마친 것인 양 이렇게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무슨 그 큰 일이 있으면 늘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팩트 체크, 진짜 팩트 체크를 누군가가 또는 아니면 뭐 공중파라든가 뭐 아니면 신뢰도 있는 신문,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글쎄 뭐 MBC PD수첩은 사고가 나자마자 뭐 당국 대처의 문제점을 제보받습니다.
그 제보 받아서 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의도가 불순한 정파적 주장.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서도 정부 당국이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번질 수가 있다. 저는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공매를 맞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려할 인파가 몰린 것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글쎄, 이게 뭐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벌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뭔가 면피를 하려고 하나? 이 인상을 확 줍니다. 이 말에서. 그러나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도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그 골목에 경찰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만 추가 배치됐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경찰은 경찰대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이 거의 명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몰라도 사고는 늘 예상치 않은 가운데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 면피로 들릴 만한 이런 발언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야 누구한테서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관한 좀 감각,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본인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경찰을 통제하는 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죠. 저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많은 국민들은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냥 누군가가 막연히 희생양 찾기식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마침 경찰이 현장 인근에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42군데 CCTV 52개, 42곳의 CCTV 52개를 확보를 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무슨 토끼 장식을 한 5, 6명 정도가 미러를 외쳤다. 근데 그게 뒤로라고 외쳤는데 미러로 들리고 누군가가 밀었다. 이런 진술부터 해서 증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누군가 밀었다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근 가게 직원, 부상자 그래서 총 44명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감식을 또 지금 하고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런 걸 보면 늘 이게 사실은 좀 누군가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자꾸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그렇게 좀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초기에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뭐 경호 인력을 빼가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가 1시간 만에 글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려는 것. 이 또한 별도로 이 자꾸 정파적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괴담 본능이다. 그래서 제가 괴담 본능 얘기를 하는데, 이 괴담 본능은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뭐 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뭐 모든 국민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한테 자, 이게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거를 즉각 설명을 해주면 적어도 가짜뉴스가 번지는 것을 피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이제 뭐 팩트체크만 하고 싶다와 같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이 견제하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언론 매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주고, 이러면서 슬픔은 나누고,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척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조심해가면서 애도하는 기간에는 애도를 표하는, 진정성 있게 애도를 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괴담 본능에 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